녹십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십자가 지금 10% 이렇게 쭉 치고 장대 양봉으로 쭉 치고 나오는데요. 넥스트에서도 조금 올라두고 개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빵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넥스트 시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넥스트 시세에서도 올랐죠. 분봉상으로 넥스트에서 오르고 그 뒤에 지금 러닝 커렉션이잖아요. 이거 달리는 조정 형태. 주가가 쉬긴 쉬는데 아래쪽으로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도 낮춰서 들어 올려지면서 올라가는 러닝 커렉션 형태. 보통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재료의 등장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강력한 재료가 등장을 하고 그에 따라 수급이 매수세가 폭주를 하면서 나오는 이제 이런 형태의 패턴이거든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르냐? 뭐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보게 된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탄저 백신 요 뉴스 지금밖에 없는데 어제 나왔던 거예요. 탄저 백신 얘기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신 것처럼 탄저 백신 이거는 베리트락스주 이거 지금 12월 8일, 9일 이미 저 앞쪽에도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8일날 요 뉴스 보시면 8일날이잖아요. 8일날 내렸고요. 오히려 주가. 그리고 지금 8, 9, 10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다 나오는 동안에 움직였던 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조금 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여기를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7월 17일과 18일에도 이렇게 단기로 급등하는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때 시세가 뭐였느냐, 맞죠? 이제 탄저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크게 이 녹십자에서 이 부분이 지금 탄저 백신이 그렇게 크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녹십자는 철저히 이겁니다. 혈액체제 알리그로, 그렇죠? 이거하고 독감 백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알리글로하고 저 앞쪽에 이제 7월 달에 들어가게 보면 이제 중간 사이사이에도 이게 나오긴 하는데 녹십자의 경우도 mRNA가 있죠. mRNA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뭐 그런 대로 꽤 나오죠. 여기 독감 백신. 그래서 이게 오르자 그러면 사실 앞서서 지난달에 뭐 독감 환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지난달에 감기에 걸려서 하루 진행을 못한 적이 있죠. 이제 요런 케이스에서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지금 조금 이제 엉뚱한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7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 7월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본다. 주가의 흐름과 돌아 나오는 흐름 자체가 지금 7월하고 굉장히 7월 강세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예? 밑에 뚝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잠깐 쉬었다가 빡 돌아 들어가는 이 패턴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 이번 나오는 요거 하고요. 위치도 거의 같고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요 7월 달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7월 17, 18일에 뭐 가지고 나왔냐? 쭉 거꾸로 내려가서 이렇게 차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보면 없어요, 그냥. 17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알리그로 건데 면역 글로벌린 혈전 연구 발표 이거. 지금 같은 경우라서 가을이 오면 찬바람이 불면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이 시기에 학회에서 임상 연구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주목받는다. 그래서 항상 찬바람이 불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거죠. 이제 요거 발표해가지고 나온다라고 치고 요거서 5장 특징주 살펴보면 현대약품이 전날도 있었네요. 미국 자회사 요거 발표한다. 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그 다음 날에는 2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실적 전망. 그다음에 독감 백신 하반기 알리그로 독감. 그죠? 이게 항상 똑같아요. 알리그로 독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보면요. 쭉 올라들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올라 들어갔다가 그 뒤로 이제 깨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 내려오는 이제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흐름 보였고 3분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더 좋아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한 영향하고 다르게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형태 HLB형의 종목입니다.
유한영행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투기하니까 투자를 하고 이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들 같은 데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성장성을 보강하는 형태라 그러면 녹십자는 자회사로 말이죠. 뭐 GC셀 그다음에 뭐 녹십자 웰빙 아주 이 GC라는 이름 붙는 게 녹십자 계열사들이죠. 꽤나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사라지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주요한 부분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탄저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탄저 백신이 굉장한 흐름이 된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들이 들어왔겠죠. 탄저 백신 이게 약은 자 이거 살펴보게 되면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이 탄저 백신의 경우에는 국산 신약 39호 신약입니다. 38호 신약은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 주 여기도 이 녹십자의 경우도 이름에 무슨 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사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사약 우리 약에 보면은 개보린 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스탈 정 이거 알약이라는 얘기고요. 주사약이라는 얘기고요. 마시는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판피린, 판콜액이죠. 마시는 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건 이제 주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나프라 원래 그러니까 이름은 어나프라인 거고 녹십자의 탄저 백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 이러고 이제 주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 자체는 이제 앞에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구용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름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이름이 베리트락스 주사약이라는 얘기고요. 경구용으로 바꿨다 그러면 베리트락스 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사약이라는 얘기야. 38호는 저거고 요게 이제 39호예요. 국산 39호 신약이고 요게 이제 39호로 신약 허가를 받은 게 4월 달입니다. 이미 4월 달에 신약 허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12월엔 출하를 하겠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9호 등재 이런 나오죠? 이 뒤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신약이요. 신약이 나온다고 전부 다 효과를 받는 건 아니에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40호는 9월 달에 메디톡스가 맨날 싸웠는데요. 허가 날 싸웠는데 웬일로 이제 메디톡스는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메디톡스 주가가 오르나요? 못 오르죠. 38호인 비버전 올랐습니까? 못 올라요. 41호가 이제 최근에 바로 지난달에 허가받았던 이거고요. 그다음에 37호가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큐볼 겁니다. 네, 맞죠? 네, 자큐볼.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국산 신약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 SK 바이오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대개 이거 받는 시점에 그런 쪽에서 시세가 대부분 다 앞서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서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거지 이것처럼 이렇게 후행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 잘 나오지 않아요. 현재는 이제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것도 이제 세계 백신 이제 이게 이 탄저 백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백신 같은 거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테러할 때 탄저균 테러 같은 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먹힐지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제 다른 종목들 보자. 이제 비보존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주가 기대 반영하고 이거는 이제 사실상 트럼프 그 효과 때문에 올라 들어간 겁니다만 그 전에도 이렇게 밑에서 나오죠. 사전에 주가 반영하고 게임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가가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쪽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녹십자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자빠져가지고 작살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내용 나오기 전에 주가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40호 신약 나오고
나오기 전에 또 이미 설정 먼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이 녹십자에서는 이게 지금 재료가 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녹십자는 알리글로지 탄저백신 이걸 재료로 삼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됐다라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일정 자체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일정 자체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개인 세력이 됐건 누군가는 들어왔겠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단기 세력형 슈팅 정도로 봐야겠죠. 단기 세력형으로 이제 수급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녹십자가. 거래량 얼마 안 돼요. 지금 2만 주, 3만 주 이제 요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단기 수급 한 방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쭉 당기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나오면은 별도로 분석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제약바이오들 근래 많이 올라오는 쪽의 흐름에서도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래 제약바이오저들 많이 올라오는 호점에서도 얘는 지금 이래서 7월달에 단기 슈팅 들어간 거 이거 빼버리고 나면요 없어요. 지금 작년 여기 아래 내려왔던 게 지금 올초죠. 작년에 내려왔다 올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올초 1월 이후로 사실상 거의 오른 게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로는 일시적인 수급 형태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당겼던 세력이 한 번 더 해먹자라고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거나 요 정도 봐야 될 텐데 예 정도 가지고는 현재까지 보이는 상황으로는 추가적으로 아주 강한 랠리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 일단 윗선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7월처럼 그 정도? 지금 여기도 보시면요. 녹십자 MS 같은 데서도 있고요. 그냥 이렇죠. 혈액제제 전문의약품 알리글로 지금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수익성 반등 그건 앞에 실적 점이 작살나고 돌아도는 거 이미 설명드렸고요. 이틀 전에 또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요. 나오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1개월 인정 치부에 낮다. 국회 지적에 복지부가 그대로 우리 보건부는 말 안 듣는다고 얘기 들었죠.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듣지도 않아요. 자 여기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보고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기 하락 추세를 지금 뚫고 넘어 들어갔으니까 당장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 지금 8% 10%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갈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들 조금 살펴보고 이제 새로운 재료가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따라가지 마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가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요게 녹십자가 모멘텀이 다른 제약수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약한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동아제약 같은 유명 넘버 5 제약사들 가운데는 동아제약의 모멘텀이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그런데 이제 녹십자는 이제 알리글로 같은 거 가지고 알리글로 지난번에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해먹었어요. 그리고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근래 거의 해먹은 게 거의 없죠. 동아 ST 박살나고 돌아서 차라리 저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얘를 노리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이게 좀 늦었죠.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좀 늦어서 그래서 이제 새로 진행되는 신약 모멘텀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너무 가격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기대라는 걸로 당길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거 하는데 제약바이오가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거 하면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못 올라가죠. 작살나야죠. 적자인데 LBL 바이오 적자인데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은 곁다리고요. 핵심은 실적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ABL 같은 회사들 이게 왜 올라갔냐고. ABL 같은 게 돈을 벌어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약 대박 혁신 신약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모자라는 거거든요. 동아제약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메타든지 기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따 살펴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들어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1년 넘었네요. 1년 넘어 뭐 그는 1년 반 만에 살펴보는 녹십자였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지수가 지금 조금 더 올라 들어가고 있어요. 미증시가 좀 살아나는 흐름 무사히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롱숏으로 가네요. 자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내리고 아침에 스타트에는 고르게 시작했던 게 자 전력주는 오르고 조선주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바이오도 오르고 내리고 개판이죠. 자 이러면 이제 개별 종목 공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종목에서 뭘 살 거냐. 일진전기 9% 치고 들어오고 개별 종목에서 뭘 살 거냐. 그래서 이거 뭐 살만한 종목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에 지금 쭉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필옵틱스 일동제약 상지건설 다시 상한가 가고요. 자, 요런 종목들 이제 잡아서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 다 잡아서 지금 위쪽에 보면 맨 위치만 보자 이거야. 전력주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기계 있고 일동제약 비만 있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의료기기 있고요. 상지건설 부동산 테마 다 다르죠 이거. 지금 다 다른 섹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맨 위쪽 줄에 맨 위쪽에 놓여 있는 종목이 다 다른 섹터, 개별 움직임 장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여기서 어떤 특정의 전문가가 상지건설과 시어스와 일동제약과 현대기관 그 일진전기를 동시에 들어갈 확률 없죠. 그러면 요 노리는 것 같은 경우는 다 다른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진전기를 택할 거고요. 전력설비가 이제 메인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일진을 택할 테고요. 자, 그리고 우리 천재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 어저께도 추천 나갔던 일동제약 요걸 고를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다 틀리잖아요. 그 우리 이제 세력 급등주 다루시는 분이라 그러면 동양건설이 그래 동양고석이 마구 날라갔죠. 그 상지 취었죠. 이거 다시 갈 수 있죠. 요런 거 또 고를 테고 이렇게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맞는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고 그렇게 이익을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입력을 해서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입장을 하셔서 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